자,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농지였단 네네네. 말이죠. 네. 지금은 도로도 2차선이 안 났네. 음. 요때는. 그러다가 14년도에 이렇게 도로 포장이 됐고 네네네. 도로가 이렇게 포장되면서 도로가 좀 높게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농지가 낮아졌습니다. 네네. 도로보다. 네네네. 그리고 19년도 모습 네. 가드레일도 생기고 네. 이제 중앙선도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1년도 여전히 낮습니다. 이럴 때 토목을 했었어요. 요때 21년도에. 이제 네. 21년도에 토목을 네, 했네요. 네네. 이제 토목이라는 게 이게 낮은 거를 네. 높이 쌓아 올렸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을 짓기 전에 음. 땅을 쌓아 올렸다. 음. 토목공사를 해서 성토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 그 도로보다 낮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성토를 반드시 낮은 땅은 네네네. 그 낮은 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우회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땅을 여기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흙을 이런 성토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지으면 토목 비용에서 이거 흙에 대한 비용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럼 성토하는 데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 그래서 네. 농지법이 조금 완화가 될 예정이죠. 네, 그러다 이미 보니까 발표가 났고 네. 지금 계속 농지 쪽은 아마 완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지금 수직 농장 스마트팜 이런 것도 굉장히 정부나 이제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농지를 조금 관심들이 많고 지금도 이번 달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농지 관심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예. 제가 하나 뭐 그냥 즉석에서 바로 그냥 봤는데 체류형 쉼터라고 적었을 뿐인데 제가 좀 농지 체류형 쉼터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짓게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24년 11월 29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해서 네. 이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 여기 숙식이 가능한, 맞아요. 숙식이 가능한 농지에 숙식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허용이 될 예정이다. 이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강화돼 있다 보니까 뜸에 따면 이제 이런 소식에 발빠른 분들은 농지를 아름아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원주택 바람이 우리가 1999년도에 네. IMF 이후에 네. 전원주택이 굉장히 활성화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처럼 이 체류형 쉼터가 이제는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토지 비용에 또 건물 비용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원주택 관리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걸 팔려고 다시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면 6, 7억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매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체류형 쉼터는 작은 필지에다가 묘들주택이라든지 농막보다는 농막은 6평이었지만 얘는 10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쁜 주택을 이제 주문을 해서 직접 내 땅에 딱 갖다가 택배로 받아서 그래서 갖고 있다가 네. 내가 이거를 다시 팔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금액적으로 2천만 원부터 한 1억 정도까지 이 건물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요새는 막 이동식도 되고 하니까. 네네네네. 네. 전원주택 하나 저희가 또 네. 예시로 들어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원주택 안 팔리는 전원주택들이 꽤 네네. 있거든요. 네네네. 자, 이거 일단 보면 전원주택들이 좀 뭘 좀 보면 좋을까요? 서생. 네. 서생으로 가볼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그중 말고 네. 찾아드릴게요. 네. 그렇죠. 이 전원주택이 토지 매입비만 2, 3억, 네. 싸도 2, 3억, 그렇죠. 비싸면 4, 5억, 거기다 건축비가 3억에서 5억 이래 들어가니까 그냥 흔히 우리 시골의 전원주택이 뭐 6억에서 10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래 찾으실까? 저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네. 자, 이런 전원주택 봅시다. 전원주택이 이런 데 있네. 자, 이런 전원주택들이 이제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안 팔립니다, 사실. 네. 네, 본인이 쓸 때는 좋았는데 막상 전원주택을 내가 1년 내지 2년 살아보면 막상 이제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밤 되면 너무 컴컴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팔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팔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무리해서 갈 필요 없이 네. 농지 싼 거 뭐 1억, 2억, 그렇죠. 3억 이하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사고 네. 이제 체류형 쉼터 이동식 가능한 거 이런 거 네.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사가지고 네네. 쓰다가 네네. 그냥 팔면 간단하니까 그쵸. 맞죠? 네네. 땅으로 팔아도 되고 그렇죠. 예, 그 기왕이면은 농지를 투자 가치가 좀 있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농지를 사면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네요. 네. 뭐 즉석에서 저는 드는 생각이 요런 데 농지는 사실은 너무 안쪽이거든요. 네네네. 너무 안쪽이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약간 이런 해안가 쪽, 그렇지. 예, 해안가 쪽의 농지를 보고 예, 요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농지를 보면 이렇게 바다뷰가 보이니까 네네네. 요런 농지를 사놓으면 땅은 땅값대로 오르고 나는 세컨하우스는 세컨하우스처럼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이제 숙박형도 쓸 수가 있으니까 숙소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가벼우면서도 부가가치는 올라가는 이런 제도가 이제 올해 12월부터 해서 지자체별로는 이제 내년 1월 순차적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부동산 토지 쪽의 기회일 수도 있고 네.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네. 뭐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려고 아, 했는데 일단은 금리는 뭐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예정이고 우리 지금 사람들이 잘 그 트럼프 당선 때 잘 그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한 차례 또 금리 인하를 깜짝 발표를 했죠. 네, 금리 인하가 됐고 지금 나라가 계엄령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서 사실 25년도부터 또 유동성이 막대하게 또 풀릴 예정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런 법에 대한 규제도 풀릴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네. 이제 가장 사람들이 재밌어 할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지목 변경 사례라든지 도로 보상 사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일단 지목 변경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 339. 네.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전 뷰를 보시면 지금 그냥 농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농지를 조금 도로보다도 낮게 되어 있는 농지였는데 네. 이 농지를 복토를 해서 이렇게 농지였어요. 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복토를 해가지고 두 동을 창고 형식으로 두 동을 지어서 네. 이제 그 지목 변경을 한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목 변경과 동시에 이제 그 공시지가도 거의 수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임대를 이제 지금 현재 여기가 25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땅은 지목이 바뀌면 지주의 운명이 바뀐다 할 정도로 지목을 잘 바꾸는 게 그 사업용과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세금 절세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을 되게 그거 뭐 준공 받아가지고 하고 건물 짓고 이러면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네. 경우가 있는데 꼭 집을 짓지 않고도 주차장이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목 변경을 하면은 훨씬 가치도 올라가고 훨씬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또 즉석에서 저는 이거 안 봤었거든요. 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광이죠. 교님이 또 여기 기장 쪽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러 전국을 다니시는데 그래도 우리 흔히 말해서 나와버리가 기장에 계시다 보니까 실전 사례가 기장 쪽이 좀 많습니다. 또 저희 부크TV는 또 부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또 사례로 와닿으실 거예요. 자, 요 물건이고 네네네. 잠시 여기에 실거래가가 나오지는 않네요. 토지 찍어보시면 네. 실거래가는 안 나올 거예요. 예, 자, 이래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네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차량이 네네. 진입할 수 있게 네. 되어 있고 두 동에 이게 뭔가요? 근생으로 되어 있네. 근생활. 현재 창고로 쓰고 있나요? 네, 아니면 창고로. 이제 그 공장 하청업체 같은 분들이 그렇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농지였단 네네네. 말이죠. 네. 지금은 도로도 2차선이 안 났네. 요때는. 그러다가 14년도에 이렇게 도로 포장이 됐고 네네네. 도로가 이렇게 포장되면서 도로가 좀 높게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농지가 낮아졌습니다. 네네. 도로보다. 네네네. 그리고 19년도 모습 네. 가드레일도 생기고 네. 중앙선도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1년도
여전히 낮습니다. 이럴 때 토목을 했었어요. 요때 이제 21년도에 토목을 했네요. 이제 토목이라는 게 이게 낮은 거를 높이 쌓아 올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쌓아 올렸다. 토목공사를 해서 성토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도로보다 낮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성토를 반드시 낮은 땅은 그 낮은 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우회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은 땅을 여기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흙을 이런 성토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지으면 토목 비용에서 이거 흙에 대한 비용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그럼 성토하는 데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성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흙은 그냥 그렇고 이게 이제 토목 기준을 했을 때 이 메다당 한 16만 원 이렇게 쭉 요 메다가 있거든요. 요렇게 요런 요 메다당 한 16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게 물론 뭐 그 세부적으로 또 계산하는 법이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목 변경을 하려면 뭐 이런 상가 건물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판넬 건물로 해서 허가받기 쉬운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창고로 이렇게 이용 중이네요. 1종이나 2종 이렇게. 이게 이제 개발비를 제일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샌드위치 판넬 건물은 그 건축 비용 자체가 20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많이 비싸도 300만 원 안쪽이라서 뭐 다른 건축 비용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 많이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이제 2차선 도로변인데 여기가 제가 위치를 한번 파악해보면 자 여기가 장안신도시가 있고 여기로 내려오면 또 일간신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이제 개발 압력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확장된 곳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쪽이 이제 지적 편집도로 했을 때 노란색이죠. 주거지란 소리죠. 그럼 요런 데 이제 집들이 들어오다 보면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럼 요 길 따라서는 유동인구가 늘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이게 뭐 근린생활 시설로 그러니까 이제 창고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나중에는 여기가 상업용 시설, 이런 거 쓰기에는 괜찮은 땅이거든요. 기장에서는 지금 특히 이 기장 쪽으로 일광에서부터 장안 사이는 집중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천 같은 경우에 금액을 들으면 손님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땅은 작고 그에 비해서 개발은 지금 오제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또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최소 자본을 들여가지고 토지 가치를 올린 경우네요. 이제 이거를 이제 농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지었기 때문에 지목이 이렇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목 변경 방법입니다. 이 주인이 저한테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신도시 안에 돌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인데 이 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셔갖고 수시로 좀 전화가 방문도 하고 자주 전화가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건물을 거꾸로 지어 놓는 바람에 제가 매우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주출입구를 메인 도로로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게끔 뒤로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구를 이렇게 해놔서 내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렇게 햇빛이 저쪽에서 보여서 했다는데 요 출구를 여기로 바로 들어가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도로보상 나간 우리 이번에 토지 분석사라고 해서 토지 분석사 2기죠 이번에. 2기입니다. 초반에서 투자반,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에서 개발반 이렇게 해서 총 12주로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캔부스의 이제 장점이 온오프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문 대표님이 저랑 문 대표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반 투자반이고요. 그래서 1에서 6강 들어가고 설 연휴 한 주는 쉽니다.
그리고 우리 문 대표님은 이제 7강에서 12강에서 토지 개발반 네네. 이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네. 이 모든 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되다 보니까 이때 내가 못 왔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왔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이것도 또 무한 반복으로 복습 가능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도 총 6개월 동안 계속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복습을 완전히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 자격증 취득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원하시면. 네, 원하시면 꼭 뭐 자격증 안 보셔도 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내가 중개업이나 뭐 이런 컨설팅업을 하실 때 훨씬 하나의 또 전문가로서 도움이 되겠죠. 토지 분석사 자격 취득까지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게 199만 원을 149만 원인데 저희 이 링크를 통해서 하면 99만 원에 가능합니다. 99만 원에. 그래서 여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구글 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자가 149만 원으로 가는데 우리 요거를 보고 하신 분들은 가입 경로에 이제 유튜브 보고 하셨다. 혹은 토지바라기님 추천으로 하셨다. 캔부스 고대장님 추천으로 하셨다. 이렇게 하면 99만 원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 링크를 통해서 하셔야지만 99만 원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분석사 링크를 제가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